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벌써 1300명 가까운 분이 동시 접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전의 용사들이 제대로 활약하고 있다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스픽스는 또 77만 9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독자 곧 78만 명, 77만 9천 명이니까 78만 명 도달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이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공유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78만 명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곧 80만 명 도달하고 100만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응원과 성원과 지지 덕분에 역전의 용사들 이렇게 잘 안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역전의 용사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제대로 된 역전의 승부를 오늘 하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요즘 말썽을 좀 일으키고 있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출연이 좀 늦어서 말썽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조선일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안진걸 소장이 지금 여의도에서 자가 운전을 하면서 스픽스로 달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대한민국에 호떡집 불이 났는데요. 특히 강북, 서울 강북을 공천을 둘러싸고 호떡집 불이 났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종 조수진 변호사 출격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대로 알려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역전 용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변희 안녕하세요. 대표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지난 주말에 조수진 변호사 관련된 일이 정말로 1시간, 2시간이 다르게 팽팽팽 돌아갔습니다. 자, 결국 조수진 변호사로 민주당에서 일단 박용진 의원과 붙였습니다. 노영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시영 TV 운영하시는 박시영 씨가 네. 배지를 그냥 주웠다. 배지를 그냥 줬었다. 조수진 변호사는 배지를 그냥 지나가다 주웠다. 이 얘기를 네. 하던데 어쨌든 그동안에 많이 갈고 닦고 또 기다려왔고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운은 따른다 이런 생각 솔직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은 보세요. 박용진 후보하고 경선해가지고 정봉주 의원이 힘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곧바로 정봉주 의원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시작이 됩니다. 그 옛날 발언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양문석 후보가 전해철 의원하고 박강원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인가요? 전해철 네, 의원입니다. 그쪽하고 안산갑. 싸웠더니 안산에서 박강원 의원하고 싸운 거는 김준혁 교수군요. 교수. 예. 자, 어쨌든 수원이다. 그렇게 예. 하고 나니까 또 막 갑자기 그 발언 가지고서 아주 여기저기서 지금 막 카운터 펀치가 날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힘들게 쌓아 올린 그 상대방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제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공격을 그렇게 당할 줄 사실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자리를 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막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양문석 박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봉주 선생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아는데 그들이 가질 자리가 아니었나 보다. 이거는 조수진의 자리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죠.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힘든데 있는데 뭐 그걸 워낙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안 해요. 있으니까 지금은 좀 정리정돈 근데 되는 제가 것 보기엔 같다고. 해결은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많이 상처를 입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양당 모두 이 과거의 그 발언 가지고 이미 공천 끝난 걸 날리는 거는 정말 잘못된 선례를 남겼고, 그리고 제가 최소한 제 상식으로는 그 발언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발언했을 때 다 알았던, 대부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정봉주 씨 그 목발 사건은 그때도 문제가 돼서 사과를 해서 이게 9년 전 아닙니까? 만약에 날리려고 그랬으면 애초에 경선 자격을 주지 말았어야죠. 다 공천까지 해가지고 당원 국민 선택 받은 사람을, 이거는 뭐 이미 공천권을 날리는 거는 정말 몇몇 소수의 판단으로 날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공천을 받는 과정은 공개된 과정에서 이 당원과 국민 선택하고 다 잘못됐고, 저는 거기 도태우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도태우하고 장해찬 같은 경우 이제 무소속 출마를 감행해서
저는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저거 쉽지 않은 굉장히 국민의힘. 국민의힘이죠. 국민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폭풍에 시달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양문석 문제 하나 남았는데 양문석 발언이야말로 자신의 그 노무현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고 그 당시에 한미 FTA를 노 정권이 추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양문석 같은 노선의 이른바 언론노조 좌파들은 다 비판했어요 그때. 네, 네. 그거 18년 전 얘기를 가지고 나와서 한다.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당 모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목적은 오로지 얘만 안 되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좀 보복성이 정말 있다. 치사해요. 보복성이 네. 있다는 양문석도 아니고 보니까 뭐 친노도 아니고 범친문이 이 공천에 대한 이 보복을 양문석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게 순수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냐, 그렇죠. 논쟁을 만들어서 비판하면 좋다는 거예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표현이 과했을 수 있잖아요. 그 이면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뭔가 흑막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세워서 저 자리에 누구를 끼워 넣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팔고 노무현 정신을 팔고 이러면서 막 내부 혼란이 더욱더 이제 거쳤는데, 정봉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정봉주 의원 개인적으로 알지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4년 전에도 억울하죠. 그렇게 해서 물러났다가 이번에 또 물러나면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민주당의 미랄이 되어서 해보겠다 이러면서 저도 사실 정말 뭉클하던데, 아까 사진으로 보니까 정봉주 의원이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또 공당의 당원으로서 저렇게 이제 뭐 자리를 물러주고, 조수진 이제 변호사에게는 어쨌든 선전을 기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참 정치인의 비애라는 게 이게 참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울 때도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정봉주 의원이 저렇게 해서 이제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당에서 전략적으로 분류를 하고 박용진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막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제가 듣기로는 29명이 공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많이 있네요. 정봉주 의원이 네. 물러나는 자리에 29명이 공천 신청을 이게 했다. 마지막 남은 지역구였죠, 이게. 마지막 남은 지역구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도 이제 뭐 최종적으로 몇 개 더 있겠네. 아니요 이제 사람을 모으는 데는 없고요. 지금 아직도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가 결정이 되었지만 맞다 맞지 않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지역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략 경선 지역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하니까 29명이 신청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이 빠져나간 자리에 나라도 들어가 보겠다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것이죠. 각자 총선을 뭐 4년씩 준비했던 사람인데 예. 자리 났다 그러면 뭐 목숨 걸고 들어가야죠. 뭐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못하겠어요. 들어간다. 근데 이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지. 예. 지금 뭐 오셨네 지금 이 정리하신 분하고 지금 아니 정신부가 오셨고 전혀 사실은 아니, 아닌데 이해 남자. 그 우리 모욕입니다. 그 예,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이게 뭐 굳이 뭐 체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이로 보면 저하고 노인 변호사가 비슷하고 안진걸 소장이 저희들보다 몇 년 후배면 후배가 원래 좀 일찍 와서 방송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차 운전을 잘하든지 오늘은 그 꿈수저 청년 장학금 수여식이어가지고 예. 중간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초청한 이유도 예. 조선일보에서 워낙 대서특필해서 안진걸 소장 유명하게 했기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우리 방송 제목이 특종 조수진 변호사 강북을 출격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격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 해서 이제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뭐 굉장히 바쁘게 살았고 예. 이렇다 저렇다 한 30명 정도가 이제 전략 경선 지역에 신청을 했습니다. 29명인가 이렇다고 하죠, 안 소장. 20여 명이라고만 예. 그런데 그 중에 2명으로 이렇게 추려졌어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2명으로 저도 추려졌습니까? 다는 모르고요. 예. 저 아는 만큼 말씀드리고 일단 아무튼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아예 그냥 사양을 할까 하다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소나무당 입당도 하신다고 그러고 꼭 응원드리고 싶어서 입당했습니다. 조금, 예,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오게 됐고요. 또 변 대표님, 정견 대표님하고도 방송도 하고 싶어서 제가 좀 늦더라도 꼭 오겠다고 해서 왔는데 예. 그 과정은 그 조선일보는 정말 엄청난 소설을 썼던데요. 전략 지역으로 이제 발표가 된 후에 박용진 후보도 뭐 좋은 면이 있겠지만 우리는 또 좀 더 퇴진이나 탄핵을 외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을 좀 더 더 열심히 심판 외치는 또는
박용진 후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각계각층 사람들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나가가지고 박용진 후보보다 더 좋은 사람 나가서 됐으면 좋겠다 해서 뭐 제 속으로는 박진영 부원장님이나 뭐 최진봉 교수님, 뭐 조수민 이런 분들이 떠올라가지고 예. 막 하면 좋지 않느냐 막 이야기하는 와중이었는데 어떻게 조수민 변호사님이 전략 지역 이후에 본인도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님의 제안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분에 대한 호감이 많나 봐요. 민당 주변에서 안팎에서. 그래서 전격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오늘은 이제 우리가 특정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라고 했으니까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시죠. 자, 안진걸 소장이 스스로 최진봉 교수, 박진영 교수, 조수진 변호사 이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왜 나는 왜 추천 안 했어요? 그건 좀 이따 그때 따지기로. 이미 소나무로 입장하신다는 그 분위기를 알고 또 소나무당인데 큰 인재가 필요하니까 제가 그분들한테까지 말하면 그건 큰 잘못이 실례잖아요. 아니 그래서 하나는 그건 좀 이따 싸우면 돼요. 예, 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한 것은 누군가 물어봤으니까 추천을 했겠죠. 당직이 아닌데 그래서 당에서 안진걸 소장에게 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느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분이 요 세 분 외에도 한두 분 더 계셨을 테고 그분은 이런 공개가 좀 어려울 건데 어쨌든 공개할 수 있는 이름은 최진봉 교수, 박진영 교수, 조수진 변호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을 것 아니, 같습니다라고 공개해도 되는데요. 예. 여러 명 이야기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기억이 그럼 잘 안 나요. 그 세 분은 확실히 기억이 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에서 물어보니까 안 소장한테 왜냐면 이제 당에서는 갑자기 지금 정봉주 의원이 빠져버렸으니까 거기에 누군가를 전략 공천을 줄 수가 없고 전략 경선 지역이니까 예. 좋은 자원을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당 내부에서 공식적 라인으로 사람을 계속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안진걸 소장이었는데 안진걸 소장이 조수진 변호사를 추천한 게 아니라 최진봉 교수, 박진영 교수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를 비롯한 한 두세 분 더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아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받아간 것이 전부인데 오늘 조선일보는 찐명의 뭐라 그랬습니까? 배우라고 했습니까? 뭐 좌장처럼 해가지고 아니요. 이해 남자가 예. 이해 남자인 안진걸이 김봉현이라는 사기꾼을 표현하면 정치 공작의 선봉대인데 예. 그 사람이 추천했더니 조수이 됐다. 예. 이런 식으로 왜곡된 아니, 조선일보 뭐 기사 나오는데 누가 조수진 추천하면 30% 어때? 감점 네. 박용진과 경선 이의 남자 안진걸이 출마 밀었다 이렇게 해서 참 언론이 어떻게 저렇게 아니 근데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안진걸 소장이 좋은 인재를 추천해서 밀고 그러면 네.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왜 부인하려고 그래요? 아니 저 과정은 아주 떳떳하고 네. 그냥 상식적입니다. 네, 그렇죠. 뭐 당 쪽에서 연락 온 것도 있지만 제가 강북을에 진짜 좋은 사람 나갔으면 좋겠다 막 여기저기 제안하고 왜 안 나가시냐 막 이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제가 민주당과 뭐 섞여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는 모르는데 유시민 이사장님도 제안하시고 강하게 밀면서 아무래도 노무현 재단 이사이고 또 친명 색채가 오히려 적은 것도 큰 장점이었다고 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수민 변호사는 제가 민변 참여대에서 한 20년 같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진정성 있고 열정 있고 또 투쟁력도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적극 민 거죠. 예. 그냥 바깥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는 요즘 양문석 박사 문제로 친문 친노들이 좀 분노하고 이러니까 뭐 이런 정도 선택하는 게 전략적으로 뭐 전략적이지 않나?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노무현 모든 재단- 논란을 한꺼번에 싹 아니면 정리를 했죠. 밀어냈다기보다는 그 맞습니다. 이게 제가 네. 팩트. 노무현 재단에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게 저는 작용을 했을 걸로 그런 것 보이고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전략적으로 매우 잘한 실제로 선택이었다. 앞서가는 보도였지만은 노무현 재단이 양문석 공천 취소를 요청한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것도 오늘 특종처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현재 노무현 재단의 지금 이사장이죠. 이사장이잖아요. 네. 그럼 이사장 개인 의견을 발표하면서 노무현 재단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노무현 재단에는 이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또 합의된 의견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거를 혹시라도 노무현 재단이 정치적 사안에 휘말릴까 싶어서 매우 조심하면서 바깥으로 얘기를 노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부에서는 상당한 뭐 들은 대로 말씀드리도 부글부글했다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서 노무현 재단이 특정인의 공천에 왜 끼어드느냐는 거예요. 아,
왜 노무현 정신이 여기에서 이렇게 팔리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너희들 노무현 까면 너희 죽어 막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재단이 예. 직접 개입하면은 아주 안 좋은 모양새예요. 아주 안 좋고 그래 그 과정에서 갑자기 노무현 재단이 특정인의 뭐 공천과 또는 공천 취소에 관여한 것처럼 하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위기로 느꼈다는 겁니다. 노무현 재단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유시민 장관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얘기를 했고, 지금 노무현 가지고 정치할 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차라리 돕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갑자기 돌아가신 대통령을 이렇게 이슈 삼아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예. 정리정돈이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어요. 저 방송 예. 때문에. 아니 노무현 대통령 살아 계셨으면 이리 온나 해서 예를 들면 뭐 혼낼 거 있으면 혼내고 지적할 거면 지적하고 바로 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옛날에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시민단체 언론연대에서 굉장히 맹활약하고 있던 열성 활동가잖아요. 우리 양문석 네. 당시에는 양문석 전 원년대 사무처장님인데 저도 아는데 당시에도 정말 우렁찬 목소리로 권력이 잘못한 걸 했거나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좀 거친 표현을 써서라도 굉장히 비판했고 거기에 대해 지지한 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양문석 박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정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더한 욕도 했죠. 근데 그게 지금 10년, 17년 전 활동인데 출마에 발목 잡는 유시민 이사가 그렇게 딱 정리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10년, 17년 전에 비판한 사람이 얼마나 많네. 그거 가지고 이제 와서 그러냐고. 한미 FTA 사안 가지고는 아마 거의 지지층의 90%가 그때 비판했을 때. 그리고 맞습니다. 뭐 전직 국무총리도 뭐 다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주제는 조금 이따 하고 이제 앞에 했던 거 지금 좀 질문을 하고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수진 변호사가 강국을의 전략경선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서 29명 중에 1명이 이제 선택이 됐죠. 이것의 뒷배가 누구냐. 그래서 조선일보는 안진걸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시민이다. 아니다 이재명이다. 요렇게 해서 오늘 안진걸 소장이 나왔으니까 국민들 앞에서 시청자 앞에서 자 본인이 뒷배 됐으니까 급이 달라졌잖아 일단. 아 그런가요? 이재명, 유시민, 안진걸 급이 다른데 내가 봐서 체급이. 예. 박수. 저는 그런 걸 전혀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베네 대표나 방송하고 뒤풀이하고 술 먹고 등산하고 이런 거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 일단. 맞아요. 두 번째 그 이해 남자는 표현은 너무 모욕적입니다. 그분하고 제가 그렇게 가까운 편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제가 퇴진 탄핵한 동지들 추천했는데 민주당에서 우수 떨어져서 집까지 항의도 많이 했고 어려운 사이. 그리고 뭐 조수인과 관련해서 한 번도 솔직히 말씀드려 소통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제가 강북을에서 박용진 후보님께 죄송하지만 박용진 후보님보다 더 좋은 사람, 더 투쟁적인 사람, 그다음에 범진보격에서 아우른 사람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사람 막 추천하고 있는 와중에 조수진 변호사님이란 분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민변참님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막 여기저기 추천 멤버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천 타천한 사람도 있고 조수진 변호사님 제 추정컨대 노무현 재단 이사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유시민의 알릴레오하고 스픽스 진행하면서 굉장히 대중성과 뭐랄까 좀 세련된 어떤 진보개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에서도 무난하게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찐명 마케팅에 대해서 솔직히 당 안팎에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많으니까 차라리 색채가 친명이 아닌 친명 색채가 없는 사람으로 아래 밀자라고 당 안팎에서 논의가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진을 찐명으로 낙인 찍혀서 공천 갈등을 붙이고 싶은 건데 도저히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유일한 고리로 이재명 대표랑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조금 있는 걸 붙이기 위해서 이해 남자 저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욕감을 이재명의 느꼈습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서민의 남자고 퇴진 탄핵의 일꾼으로 그냥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는 요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조수진 변호사 이제 거의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확정이죠. 왜냐면 박용진 후보가 워낙 이 감점도 많이 받고 조수진 변호사는 또 플러스 요인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흠을 내야 되는 건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에서 단독을 달고 프레시안에서 저는 사실 그 언론 매체 되게 좋아합니다만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범죄 가해자, 보통 변호인들은 당연히 가해자들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그 이력을 가지고서 좀 공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기 일을 하는 걸 가지고서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는 건데 그 변호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뭐 옳고 그르고 떠나가지고 정말로 일로서 프로다운 일로서 그 일을 하는 건데 나중에 가가지고 너 옛날에 그런 식으로 변론했지 하면 안 돼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어떤 변호사가 자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 가지고서 치사하게 하면 안 된다. 변호사는 누구라도 살인자도 변호하는 게 기본적인 변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발 그런 거 좀 구분해가지고 비판하려면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원래 변호사 윤리 규정에도 네. 의뢰인이 살인자건 중범죄자건 요청했을 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윤리 규정도 그럼요.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싸워주라는 게 원래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자꾸 공격하고 저는 그건 아주 좀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격의 포인트가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정치를 잘할지 못할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이력을 그것도 자기식대로 왜곡 해석해서 공격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너무나 좁고 협량하고 얕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안진걸 소장은 빠져나가지 말고 내가 계속 정치를 하는데 어쨌든 뒷배가 안진걸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 전혀 아니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영향력도 없고 왜냐면 제가 추천한 사람들 대부분 떨어졌거든요. 아 근데 나는 기분이 김준혁 좋더라고. 교수, 부승찬 박사님 정도 빼는 거. 아니 나는 기분이 좋았던 게 예. 급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재명 대표급, 유시민 작가급, 안진걸 그리고 내 친한 사람이고 이래서 약간 기분도 좋던데 그래서 이중 플레이를 하면 어때요? 진실을 고백할 때는 아니라고 하고 예. 남들이 그렇게 평가할 때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제가 그런 걸 또 못해가지고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급이 아닌데 그런 급을 자처하면 그건 알겠습니다. 과장이고 뻥이 되고 그리고 그런 급이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그 안진걸 소장하고 저하고 활동하는 연사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가 네. 입장문을 냈을 정도예요. 예. 예, 이거 골라 떨어뜨린 거 아니냐. 안진걸 옆에 있으면 나 떨어뜨리는 거니까 예. 입장문을 냈을 정도예요. 자 떨어진 사람 이야기 직간접적으로 항의했다니까요, 저도. 안진걸 때문에 떨어진 사람 그러면 같이 좌우중도 합작 정권 퇴진 운동 하다가 이번에 공천 신청해서 떨어진 사람. 자 임세훈 소장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분도 이제 외부 활동 열심히 근데 뭐 하는데 저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제가 강하게 어필하고 정말 민주당 너무한다 해도 막 욕했던 근데 안 분들은 소장에 김종욱 대해서는- 박사님, 김정욱 박사도 있고 박영기 노무사님, 박영기 노무사님 임세현 소장님, 예. 또 강윤경 변호사님. 부산 수연회. 강윤경 변호사님 민주당 앞에서 일주일간 1인시 했잖아요. 예, 예. 제가 매일처럼 가가지고 예. 같이 응원하고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윤석열 심판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니까 저도 뭐 항의는 했지만 적당히 참지만 총선 후에라도 이건 민주당의 현역 짬짬이나 기득권 그다음에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음습하게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네. 총선 후에라도. 저는 지금도 그 각오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싸울 이제 때 싸울 이제 큰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수진 변호사와 박용진 의원이 강북을에서 어쨌든 전략경선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끝난 겁니까? 아니면 투표 결과를 봐야 됩니까? 안 소장 어떻게 봐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일부 현역 의원들 중에는 동료 의원이라고 박용진 의원을 찍어달라고 문자까지 보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박용진 의원이 코에 몰렸다고 생각했던지 일부 현역 의원이 응원도 하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이렇게 함부로 예단할 수 없지만 다만 조수진 변호사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대중적 또 신망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까스로든 아니면 무난이든 이길 거라는 전망은 많은 것 같아요. 요렇게 오늘 지금- 내일 투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놓으면은 그냥 게임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저도 지금 거의 게임 끝난 것으로 예. 저는 봐요. 근데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게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 70%하고 강북 의뢰에 있는 권리당원 30%의 투표로 이 예. 결론이 나는 거고 박용진 의원이 이기려면 55%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이분들보다 훨씬 더 높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 굴레를 나에게 씌울 것이냐,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냐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그 집행부의 결정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과 뭐 안 봐도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근데 지금까지 그 경선 들어가면은 이변이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벌써 박용진 의원은 한번 졌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불리한 규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권전합계 그냥 나가서 승부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다 보지 않습니다. 그 예. 당이 자기에게 불이익 준다.
저는 그 불이익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 올바르다 보질 않아요. 예. 그건 자기 불이익을 바꿔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도태우, 장해찬 나가 출마하는 것을 제가 그 특히 뭐 장해찬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네. 자 젊은 정치인이 당이 나한테 불이 줬다 그럼 나가서 승부 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박용진 정도면은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떨지 모르겠는데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 승부하는 거 나쁘지 근데 않죠. 잠깐만요. 근데 장해찬이나 도태우처럼 자기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그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나간다. 저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공천 받았는데 그냥 뺏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천에서 어쨌든 이제 그냥 탈락을 한 건데 뺏어버렸잖아요. 당의 결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뺏었다기보다는 아니 당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걸 뺏었는데 그걸 가만히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공천을 그래요. 받고 나서 억울하게 공천 취소된 경우에는 출마의 명분은 있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가 억울해요? 장해찬이가 뭐가 억울하고 도태우가 뭐가 억울해요? 그 사람들은. 아니 도태우는 억울하죠. 도태우는 진짜 억울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그거는 가치관의 문제가 제 말은 예, 예. 억울하게 자기가 공천을 뺏었으면 그걸 찾으러 나가는 게 왜 나쁘냐는 거예요. 그걸. 아니 당을 생각해야지. 아 그거 왜 잘못생각? 당이 자기를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다시 복당할 수 있다. 이런 그거 것도 맞는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나온 후보들이 다 빨간 옷 입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꼭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다닐 가능성이 있고 박용진 의원 같은 건 좀 다르죠. 이제 경선에 참여했고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출마하는 것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자 어쨌든 이번에 이틀 사흘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소환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 운눈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면서 너는 아니야 너도 아니야 이러면서 제일 먼저 양문석 후보가 공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양문석 후보의 공격 논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얘기했다는 게 제일 컸고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또 보수 언론에서 가장 먼저 보도를 하고 내용을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비판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미 FTA를. 그런데 양문석이 거칠게 말을 하거나 표현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을 훼손한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되게 치사한 게 양문석 박사가 지금 국회의원 나온 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이번 한 번은 좀 약간 세 좀 번째인가? 유리한 곳에서 하지만 계속해서 경남에서 제일 힘든 데서 여러 번 통영에서 두 나갔다가 번, 떨어졌고 경남도지사 한 번. 나갔고 그때 사실 이 발언은 그때도 다 있었던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저는 발목 잡고 자꾸 공격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 예.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의원님들 전부 다 옷 벗어야 돼요. 지금 본인들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뭐 욕했던 사람들 한두 명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정책은 모든 게 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비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여기 공산당이 독재하는 국가도 아니고 지금 무슨 윤석열 당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꽤 저는 시간이 옳지 않다고 봐요. 흘렀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추진했던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공천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름을 다 거론하기 어렵지만 뭐 우리 단톡방 이런 데 올라오는 과거의 발언들 보니까요. 수십 명이 아니라 거의 단 것 같아요. 다 노무현 그랬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들은 비판의 강도,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 한미 FTA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정서적으로 저도 똑같이 정말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왜냐면 우리는 이제 뭐 노사모 이런 거 저는 현직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렇게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그다음에 그분이 가진 좋은 뜻을 받으면서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것은 왜 그리 나라가 시끄러운지 왜 이라크 파병 이거를 미국 시킨 대로 하느냐 한미 FTA 이거 하면 우리 농업 다 죽는다 이러면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문석의 문제만 가지고 노무현 정신을 훼손한다? 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로 지금도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의 수위로 그 공천에서 배제된다 그러면 뭐 국민의힘 쪽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원 배제돼야 될 그렇죠, 수준일 그렇죠. 것이고요. 그 양문석 그 후보님이 경남도지사 선거 나갈 때 이 사람 반드시 당선시키려 옆에서 선거운동하고 직접 무대까지 올라가준 분이 정세군 전 총리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노무현 수사받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범시민사회운동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고요. 하나는 민주당 안에 안팎에서 아유 노무현 때문에 대선도 지고 총선도 지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비난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 친노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도 공격받으니까 우린 패족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패족이라고까지 공격받고 그걸 지적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와서는 노무현 최고. 그래서 양문석 같은 발언한 사람은 아웃. 근데 선거를 진짜 험지 3번 나왔을 때 한 번도 문제 제기 안 했거든요. 오히려 고성통영에서 2번 떨어지고 경남도에서 나와서 너무 고생한다고 응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친노가 이제 이번에 공격하는 거 보니까 친노 중에 친문들이 앞장서서 하던데 일부 친문이겠지만 이분이 주로 나올 때가 다 문재인 정부 전후에서입니다. 친문인사예요. 양문석 박사님 기본적으로 그래서 분류가. 근데 같은 친문일 때 가만히 있다가 전해철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좌장급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양문석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과 내용이 모두 불순하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도 양문석 박사님이 이제 앞으로는 아까 유시민 작가 이렇게 하겠어요. 아유 뭐 사과 한마디 하고 앞으로는 더 균형 있는 발언하고 또 이제 직업 정치인 됐으니까 표현은 조심하겠다면 그러면 끝날 일이란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 정서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양문석 박사가 이제 김해 봉화마을에 가서 대통령 이제 묘지 앞에서 저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분을 잘 알잖아요. 저분이 사심이 매우 적고요. 공적 의식 강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잔수 안 부리고 목소리 좀 크고 거칠다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단점이 없어요. 그리고 경남에서 3번이나 저 나와서 선거운동 비용이 없어. 법정 선거 비용이 없어가지고 이걸 정말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데 그 돈을 빌려줬던 한 정치인이 저한테 야 문석이 이렇게 경남도지사 자기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안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저런 말을 거칠게 했다는 것 때문에 야 지금 이런 사과까지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선례다 이것도. 예. 이게 인간 노무현이 아닌 노무현 정권, 국정 책임지는 정권을 언론주 그 당시 정책실장이었을 거예요. 시민사회의 인사로서 비판한 거 가지고 16년이 지나서 사과를 시킨다. 예.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 정도 되는 사람 보면은 저 아주 안 좋게 볼 겁니다. 저는 들어갔을 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또 실망한 사람 우리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존경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존중하기도 하고 박수도 많이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이 있는데 이광재 후보, 윤건영 의원은 깜짝 놀랐어.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런 데 끼어들어서 의견 이야기. 그다음에 고민정 최고위원. 이분들 어떻게 봐야 돼? 왜 갑자기 좀 나쁘게 얘기하면 패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끼어들어서 왜 한마디씩 이렇게 하면서 뭐 집단 패거리로 좀 보복 심리가 있었던 거 느껴질 정도로 이분들 뭐 지금 전해철 떨어지고 좀 친문 떨어진 거에 대해서 보복 심리를 양문석한테 퍼붓는데 근데 그걸 노 대통령이 끌어들였다는 게 참 이게 안 좋은 행태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고 실제로 예를 들면 노무현 정신이 노무현은 절대 비판도 하지 말고 찬양만 해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걸 깬 게 어쩌면 노무현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한 중간 되는 사람 볼 때는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할 정도로 한참 전에 돌아가셨고 정권도 이제 끝났고 정권 있을 때 그때 비판한 내용을 지금 넣어가지고 정말 선진 정치에 좀 볼 때는 너무 희한한 환경이에요. 저거. 약간의 충성 맹세 같은 건가 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너 왜 그때 입 다물고 있었냐? 너는 우리 편에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있었던 게 여기서 아닐까. 제일 이상한 단어는 고민정 씨 발언이죠. 그러니까. 나는 뭔지도 모르는데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뭐 희한한 발언까지 튀어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때 못 지켜드리는 이번엔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뭐 지켜드리려고 하는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지만 그걸 왜 양문석 박사님 사례드냐. 양문석 박사님이 선거 날 딱 아까도 말씀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요. 문재인 좀 한참 때 다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옹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주창하면서 나 지지하려다 떨어진 분이에요. 고성통영에서 계속 경남. 그럼 그분은 오히려 친문들이
전해철하고 싸울 때 수박이라고 하고 뭐 거친 표현 쓴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에 대한 유감이나 비판할 수 있지만 범친문으로서 당신도 국회 들어가서 정말 잘해라고 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험지에서 3번을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지금 이 지적하는 친문 중에요. 4년 전도 이번에도 그냥 전략공천 단수로 그냥 쉽게 되신 분들 많아요. 그건 정말 너무 어이없잖아요. 본인들이 쉽게 그 요지에서 쉽게 대놓고 험지 3번 떨어진 사람,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신 실천한 사람이잖아요. 종로에서 됐는데 부산에 계속 내려 도전했던 바보 노무현. 그런 사람을 이런 비탄 궤적을 엎은 사람을 전해철을 좀 과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전해철 결국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지매하는 건 절대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찬 정말 이분이 친노 좌장 아닙니까? 친노의 상징 2명 꼽아라면 저는 이해찬하고 노무현 한 명씩 3분 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아니 저기 유시민 예. 그 2분 나서서 그거 이해찬 아니 노무현 정신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이미 이야기했는데도 오늘 내일 계속 그런 건 이건 아주 정말 노무현 대통령 오히려 욕보이는 짓이다. 정략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서 정치인들이 했던 발언을 보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노무현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하고 그 정치인에게도 질문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신이 동료의식, 동족의식, 그리고 정말로 선후배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좀 잘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 노무현 정신인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비판하라. 그러나 거기에선 불법과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논쟁에서 설득시키려고 노력해보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존중해주라. 최종적으로 그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고 그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누구에게 더 살아있는지 여러분 정말 판단을 꼭 좀 해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자, 이 문제 그렇게 할 거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는 양문석 이슈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문석은 이제 지역구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이제 숙제를 안게 됐고 제가 이것은 우려스러운 거는 저 김부겸 전 총리가 예. 양문석 만나서 한 번만 발언 더 터지면 못 보여준다 그러는데 그럼 누군가 양문석을 날리는 사람이 지금 계속 발언 뒤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양문석이야 원래 발언 세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 잡아가지고 또 터뜨릴 수가 있으니까. 참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전직 국무총리 두 분이어서 제가 이런 거 참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운데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 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적으로 내가 특정인의 발언 인정 못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쳐다보면 압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알게 되고요. 그런데요. 지금 당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응하느냐면요. SNS나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평론하는 거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삽시간에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일단 교통정리 되어버렸다. 그래서 양문석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제가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요. 살아남았습니다.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예. 저번에 임종석 사태 때도 그랬는데 보니까 친문 주요 인사들은 있잖아요. 다 단수 공천 받았어요.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현역 짬짬이라든지 기득권 유지하면서. 그리고 본인들은 단수를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자 대표적으로 고민정 씨하고 윤건영 씨 4년 전에도 단수 이번에도 단수예요.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엄청난 특혜죠. 친문의 상징성이 있다는 이만으로 서로 그렇게 배려해주고 짬짬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임종석 험지 가라 했는데 안 가가지고 문제되니까 그때 굉장한 소란이 일부 있었잖아요. 근데 정리됐어요. 그다음에 홍영표 컷오프, 그다음에 전해철 경선 탈락. 이 세 사람이 뭐 친문의 상징성이 있는 분들이긴 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경선에서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컷오프 된 사람 너무나 많고 임종석은 심지어는 공천할 테니까 험지만 가라는 요구를 거절해가지고 벌어진 일인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양문석한테 모든 화를 쏟아붓는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친문에서는 그러면 한 명도 컷오프 되면 안 되고 한 명도 험지가면 안 되고 한 명도 경선에서 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무슨 경선에 조작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안지권 소장도 친문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흐름을 존중하고 그렇죠. 존중해야죠. 다 뭉쳐서 어쨌든 지금은 정말 약간의 차이도 있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발 윤석열, 김은혜, 한동훈 끌어내리는데 똘똘 뭉치자는 것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도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한테 해라 하면 할 말 많죠. 실제 문재인, 이재명에 대해서도 비판도 많이 해왔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참을 땐 또 참죠. 정말 다 같이 하나서 싸워야 되니까 당장은. 자, 현재는 지금 네. 노영희 TV로 사실 이 스픽스 같이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840명 와우. 계세요. 노영희 TV 감사해요. 예, 지금 이 순간에 스픽스 저희들 보고 계신 분이 4,900명인데요. 노영희 TV 옆에 혹시 휴대전화 있는 분도 같이 틀어놓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노영희 변호사가 조금 있다가 광고 하나 보고 났어요.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할 텐데요. 아시는 분 이미 많이 지금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소나무당 입당했다. 그리고 비례대표 출마한다. 이런 내용 여러분 아십니까? 댓글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그런데 그래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지를 못했던 게 우리 주제 토론을 오늘 좀 하고 조수진 변호사 건, 박용진 의원 건, 그리고 진노 노무현 대통령의 소환 이런 이슈를 좀 꼭 다루어서 시시비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노영희 변호사께 방송 마치고 따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변희 대표하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종대,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전 의원이 오십니다. 그때는 소나무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필요하고 조국혁신당 필요하고 소나무당도 필요하다. 이런 걸로 이제 오늘 논쟁 토론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요. 계속 유지하면서 노영희 TV와 스픽스와 함께하는 노영희의 폭탄 선언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자, 양당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넬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요. 네.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총선 공천에 대한 종합 점수를 자, 국힘과 민주당 구분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세 분 모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이에 사용자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MKLD님 감사하고요. JM님, 해피님, JM님 많이 오십니다. 이지연님, 그 다음에 바다행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영남님, 예, 국힘 점수 많이 주셨네요. 벌써 올렸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공천 보시고 국힘 몇 점, 민주당 몇 점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야, 소나무당의 조상호 변호사도 데리고 가라고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아이고 변희재님 국회로 가야 모든 일이 해결된다 이런 또 팬의 격려의 글도 있습니다. 자, 소나무당 비례는 투표로 순번을 결정한다. 아마 소나무당 당직자가 글을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점수 썼으면 세 분 동시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변희재 대표 먼저 볼까요? 몇 점입니까? 국민의힘 40점, 민주당 60점이다. 오! 와, 야. 이게 정확해요? 100점 만점에. 이런 방식은 너무 재밌네요. 신선하네요. 자, 그리고 먼저 이제 안진걸 소장은 민주당 70점, 국민의힘, 자, 저쪽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본인 카메라 한 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20점. 와. 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거 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민주당은 80점, 국민의힘은 60점. 세 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글을 참 못 씁니다. 글을 깨끗하게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글씨를 못 쓴다고 자, 그러지. 예, 글씨를 잘 못 쓴다. 자, 그럼 변희재 대표는 왜 이렇게 점수 주셨는지 말씀 좀 주시죠. 40점을 패널 좀 올려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무 많이 준 것 같네. 국민의힘이 많이 줬다. 아니, 왜냐면 이게 그래도 낙제점이니까. 왜냐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은 어느 정도 정돈이 됐는데 예. 60점 맞고 이제 뛰면 되는데 국힘당은 지금 40점으로 추락한 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는 예. 후유증이 지금부터 이제 폭발해가지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을 정도의 위험한 일들을 벌였다. 아니, 근데 점수를 두 개 합치면 200점인데 두 개를 합쳐서 100점이 나왔고 민주당이 60점, 국민의힘이 40점인데 민주당도 60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리한 공천들이 많았죠. 무리한 공천이 많았다. 컷오프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공천들. 예. 왜 이 사람이 들어왔고 이 사람 잘랐는지 같은 경우 너무 많았죠. 과거 2020년 공천에 비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전과 이유가 완전 달라져가지고 네. 그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후에 폭탄 터지다가 그 폭탄 관리 잘못해가지고 오늘 결국에 그 도태우 장해찬 무소속 출마는요. 네. 이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힘당의 우측 공간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지금 폭풍이 거세요. 특히 예. 이제 이 도태우 같은 경우는 이른바 태극기 보수 운동 세력이 완전히 이탈시켜봤습니다. 도태우가 나가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한동훈 퇴진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도태우 지역구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윤석열까지 옮겨가나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조금만 이 컨트롤 잘못하면은 거기까지 덮칠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지금 도태우 씨의 그 공천 취소 사유가 5.18이 아니에요. 예. 5.18은 넘어갔어요. 그냥 그런 대로. 근데 결국 뭐기서 터졌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 2019년도에 문재인 퇴진 집회 때 발언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원래 우리가 윤석열 퇴진 집회 때 발언 가지고 임세훈 씨 발언 가지고 문제 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의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퇴진 집회를 하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발언이 당연히 거칠게 되는데 그걸 민주당이 시비 건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 이쪽 단체는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문재인 때 퇴진 집회할 때 너희 윤석열 한동훈 니네 뭐 했냐? 문재인의 사냥개 더 했냐 검찰총장하고 여기까지 가니까 예. 이건 판이 깨지는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대구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대구의 대표적인 언론이 대구가 아시겠지만 매일 신문이 좀 그렇게 이 정론을 똑바로 못 쓰는 신문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일면머리 기사로 이번에 진짜 도태우 공천 취소와 관련해서는 그 국힘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매일신문이 이렇게 글을 쓰고 네. 있지? 거의 기사도 뭐 일면머리 몇 기사로 년만이라고 지금 도태우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서 세상에 분위기가 어떻게 너무 이제 심하다. 결론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안진걸 소장은 민주당 70점, 국힘은 예. 20점. 저도 민주당은 변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60점만 줄까 하다가 예. 마지막에 김준혁 교수가 경선 승리하고 부승찬 박사님 승리하고 양문석 경선 승리해가지고 저희랑 함께 열심히 퇴진 탄핵도 진보 중도 보수가 힘 모아야 된다. 그분 그래서 조금 점수를 올려준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조수진 변호사 같은 분들도 어쨌든 상대 후보보다는 더 개혁적이고 더 잘 투쟁할 겁니다. 그래서 더 올려준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역 그다음에 기득권 또 다선원들의 짬짬이 담합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해 탈락하신 분들 많거든요. 진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심판 퇴출 때문에 다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3, 40점 마이너스 페널티와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국민의힘당은 사실은 그냥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그냥 특히 윤석열, 김건희한테 만세, 네. 그 특검법 부결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공천했기 때문에 점수를 빵점 줄까 하다가 네. 그래도 정말 너무나 꼭 도태우 변호사를 말한 건 아니고요. 어떤 정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정우택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일부를 그래도 취소하는 거 봤을 때 국민들 눈치는 보는구나. 윤석열은 아예 눈치도 안 보는데 네. 국민의당은 그래도 국민의힘당은 눈치를 보고 해서 30점 줄까 하다가 20점으로 일단 안진걸 소장은 하여튼 눈치는 보면 20점은 줍니다. 하여튼 그렇게 눈치라도 보니까. 눈치라도 보니까 윤석열, 20점이고. 김건희, 한동훈한테는 정말 빵점 주고 싶은데 그래도 이 자, 당은 노인 눈치라도 변호사 봤으니까 마저 조금. 예, 80점하고 60점이죠. 저한테 지금 왜 국민의힘당 이렇게 높게 주느냐 예. 항의가 들어왔는데 예. 노다직님 그리고 노재근님 이해하기 어렵다 노영이 미쳤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정확히 저희 채널에서 노영희 TV.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국민의힘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사람들을 공천을 주는 것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공천했기 때문에 우리들로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막 뭐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람을 자릅니다.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당신들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공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거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힘 공천 60점 그냥 준 그러니까 겁니다. 민주당 80점은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점으로 좀 비학점 정도 되는 거고요. 비제로 그렇죠. 정도 되고 이제 60점은 50점 주면 퇴학시키거나 자퇴하지 않습니까? 60점은 D학점인데 학생으로 자격은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라. 또는 정당이라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라라는 경고의 의미로 학점을 D로 주는 것이니 대체로 세 분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공천을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공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수도권에서 전멸한다, 몰피한다. 오늘은 보니까 뭐 특정 지역은 완전히 초박빙 상태다. 특정 지역은 좀 멀어졌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는 지역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 수도권에서도요. 박빙 상태가 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자, 변 대표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 수도권에서 이렇게 박빙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더 유리하죠? 아니 그거는 이제 관리 문제죠. 선거 때까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수도권은 뭐 3% 차가 되는 게 5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디가 리스크가 크냐? 네. 국힘당이 압도적으로 리스크가 높아졌어요 지금. 국힘당이 높아졌다. 일단 태극기 세력 날라갔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8명의 뭐 체인저 벨트인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권 출신들. 예, 예. 함은경하고 체인저 뭐 등등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예. 이 윤석열에 대해서. 저는 함은경 씨가 지금 지지율이 폭락입니다. 이 폭락된 이유는 보수가 빠져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심판 하기 전에 이 함은경이 더 찐 운동권에 가지고 빠져버리니까 그렇지. 더블 스코어 나버렸잖아요. 예. 그 이 사람은 당선은 이제 안 돼. 낙선 확정됐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바른말이라도 해야 돼. 바른말이라도. 그러니까 네. 이 8명이 합쳐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바른말하기 시작하는데 윤석열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얘기들을 이 8명이 이 판을 짜서 계속 공세를 퍼부어대니까 나머지들은 일단 당선자 될 거 아닙니까? 뭐 김은혜나 뭐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 동조해가지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이제 공천이 끝났으니까 윤석열이 네. 컨트롤할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막 들이받고 있어요. 막 들이받고 있어요. 8명. 자, 그래서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공격받고 또 말씀하셨듯이 지금 영입된 인사들은 영입된 인사들끼리 자기 목소리 내는데 더 큰 일이 이제 터져버렸죠. 이종섭 이제 해외로 도피시켰잖아요. 런종섭. 런종섭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무슨 소리냐. 한동훈이 때리고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안진걸선이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세 개 삼각포도가 모두 작동하면서 국민의힘이 총선 지금 20일 앞두고 거의 수도권에서 전패할 수 있다. 이런 위기까지 나온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체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은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거의 가장 죽으로 평가받는 김은혜까지 나서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선대위원장 나경원, 안철수까지 다 나서서 지금 일제가 이용까지. 예, 이용. 예, 그렇죠. 이용까지. 경기도 하남에 나오니까 예. 그건 윤석열의 거의 뭐라 해야 되나요? 호위무사라는 이용까지 나왔어요. 아니 윤석열의 안견, 푸들 뭐 이런 풍자까지 나오신 분인데 그냥 여기서는 뭐지? 여러분 모욕적 표현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에서 그 권력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을 푸들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또 예를 들면 미국 영국에서도 누구죠? 토니 블레어에 대해서 조지 부시의 푸들이다 이런 시가 많이 써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 자기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분위기가 안 좋구나. 민생 경제 최악이죠. 그다음에 정치 검찰 독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증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종섭 사태, 황상무 사태. 뭐 황상무는 별명이 시민 사심이 수석이래요. 시민사회 수석이 아니라 시민 사심이 수석. 사심이 수석. 또는 이 사람 이름이 상무잖아요. 그래서 칼상무. 옛날 이제 술 먹다가 칼로 확 마음에 안 들면 봐버리냐 뭐 이제 이런 풍자까지 나오던데 그러니까 전멸할 것 같으니까 이제 들이받는 모양새인데 자 한동훈이 그 와중에도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하더라고요. 윤석열한테 항상 잘라라 그래야죠. 윤석열한테 이종섭 빨리 처리라고 그래야 되는데 차마 윤석열 김건희 말을 못하고 항상무는 자진 사퇴해라. 이종섭은 자진 귀국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는 입에 못 올리는 거예요 아직도. 자, 그 행태가 더더욱 심판을 부추길 건데 아마 그것 때문에 후보자들이 한동훈을 이제 한동훈이가 날라게 생겼. 너 뭐 하는 거야? 하고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정치평론가 촉으로 주장하는 200대 100의 상황이 실제 생길 수도 있다. 막바지에 와서 180대 120, 170대 130이 아니라 200대 100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여전히 제가 좀 놓이면서 무리해 보입니까? 아니요, 무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훌륭하신 것 같아요. 계속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도 200석 범야권연대 200석 가능하다고. 그렇게 예. 얘기했습니까? 워낙 왜냐면 급출하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이 오늘 그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이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민주당은 유지되고 조금 뭐 높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합쳐보게 되니까 말씀하신 200대 100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나무당도 실제로 약진하고 있다는 거. 네. 추세가 이게 이제
상황이 반전된다 또는 국힘이 기사회생한다, 민주당이 그냥 고속질주하고 조국혁신당도 고속질주하고 특히 제가 간절히 바라는 소나무당도 초고속질주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하면 전세가 역전이 되거나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릅니까? 아니, 아직?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범야권은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가 있고 조국신당 있고 소나무당도 있고 뭐 한데 거의 이제 그 승리를 좀 할 수 있겠다,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겠다 이래야지 좀 표가 더 많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죠. 예. 급하게 되면은 일단 일당이 민주당이 몰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제 좀 소수 정당도 좀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럴 정도로 좀 넉넉하게 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대신에 만약에 국힘당 같은 경우는 최소한 3조각 정도로 나눠지는. 예. 그러니까 총선은 뭐 치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3조각 나눠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최근에 국민의힘 공천이 민주당 공천보다 훨씬 낫다, 더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친이재명계만 공천하느냐? 왜 친노와 친명이 갈등하느냐? 찐명과 비명이 왜 갈등하느냐? 이것 외에 국민의힘 공천이 더 좋다, 더 낫다. 아, 그래서 이번 공천 보니까 국힘이 이기겠다, 이런 거 평론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변호사. 그렇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힘 공천이 훨씬 낫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최초로 지적하는데 왜 이런 사람이 없느냐? 공천이 엉망진창이고요. 수습 불가의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00대 100의 상황이 실제 올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올 수도 있다. 특히 수도권 판세에서 아까 제가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그 지역구의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고착화되느냐, 아니면 제가 민주당 쪽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여전히 숨어있는 표가 민주당 쪽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소장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글쎄, 아무튼 선거라는 게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또 이렇게 민심이 변해서 아무튼 오만하거나 망은 일삼는 세력이 있는 것을 심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선거 전문을 하면 일주일 전쯤에 최종 결심을 한다 하더라고요. 일주일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3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번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상황으로는 윤석열이 한동훈이 윤석열 김건희 놓치고 차마 그 부연 부이트한테는 말도 못하고 오히려 이종섭하고 황상무한테 떠넘겼는데도 그것마저 대통령실이 지금 거부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까지 갈 거잖아요. 그러면 범야권의 승리로 굳어지죠.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민주당 그래도 3주 동안은 열심히 싸우고 민생을 살렸다는 이야기 외에는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국신당이나 우리 소나무당이 예를 들면 민주당의 표도 일부 분산되겠죠. 불가피하게. 근데 이걸 슬그럽게 보면 조국신당도 국민의 표, 이준석 표 상당히 가는 걸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나무당도 보면 조국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약간 온건한 구호인데 즉각 퇴진, 즉각 타는 송영길 신당이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나무당이. 그러면 왼쪽에서도 상당히 갈 거고 또 베네 대표나 최 회장님 같은 분이 결합했으니까 중도 보수 쪽에서도 또 온단 말이죠. 그러면 소나무당 노영희 변호사님 입당까지 있고 내일 2시에 입당식 있고 저희 안진걸 TV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우와. 그런데 그러면 소나무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이나 조국신당 표를 일부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예. 보면 안 겹치게 또 가져가는 표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윤석열에 대해서 저런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고 분노하는 진보중도 보수층. 그다음에 또 차마 나는 이재명도 싫고 조국도 싫어 이런 사람 많아요. 여전히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 중에 그래 차라리 송영길, 노영희, 변희재를 보고 찍자 이런 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는 범야권의 승리를 전망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라는 빅스피커가 있는 두 당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이 지금 보석을 청문했는데 석방 안 해주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겁니다. 무슨 국기문란 범죄도 아니잖아요. 따져보면 기껏해야 정치장부 위반 논란인데 저는 계속 옹호하고 얼른 석방해서 송영길 대표님도 플레이어로 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송영길 대표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래요. 밖에 인사들 좋습니다. 모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공정한 룰은 보장해라. 송영길 대표님이 석방의 스피커 역할을 하게 해달라. 이형우님께서는 안진걸 해설이 맞음 이렇게 주셨고요. 사용자님도 송영길 적각 석방하라. RODKO님은 송영길 내놔. 그리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소나무당 일찍 좀 창당하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혹시 지금 노영희 변호사 조금 전에 눈을 만졌는데 안진걸 소장이 얘기한 것 때문에 약간 감동을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니, 감동 먹었어. 별 말씀을요. 우리 커티스님께서 안진과 의리 있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의리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와 근데 오늘 확실합니다. 작은 의리라도 지켜야죠. 노영희의 눈물을 제가 방송하다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일단 쇼트감으로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소나무당 입당을 결정했고 어떤 식으로든 정말 정치권에서 윤석열 정권이 벌여놓은 일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노영희 변호사가 가장 앞장서서 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나면 2부에 노영희 변호사하고 정말 깊이 있는 소나무당 얘기를 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지켜봐 주시고 채널 고정 유지하시고 노영희 TV와 스픽스를 동시 시청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하고 있는 노영희 TV의 구독 이미 저는 구독이고요.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소장 네. 뭐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뭐 기분도 좋고 또 마음도 들고 하는데 이제 솔직하게 딱 질문은 바로 대답해야 돼요. 예. 절대로 예 아니요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해야 네, 됩니다. 자 안진걸 소장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 찍을 거예요? 아직 진짜 못 정했어요. 아, 정했으면 못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예. 진짜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 요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찍을 놈이 없다. 나 그놈이 그놈이야. 이렇게 해서 투표를 포기한 분들 꽤 많았잖아요. 지금 상황은 더불어민주연합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소나무당이든 각자 의미가 있네. 예. 그리고 열심히 싸운 사람도 하나 돼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윤석열 탄핵당 석탄당 만들었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건 비록 잘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곳곳에 또 포진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소나무당에는 노 변호사님, 변희 대표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을 평소부터 응원했던 분들은 기분 좋게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찍을 놈이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나 안 해. 이거보다 어떡하지? 세 당 다 마음에 드는데 이 당은 이런 장점, 이 당은 이런 장점, 이 당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 당은 이분이 좋고 이 당은 이분이 좋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다. 예. 저는 지금 그 행복에 빠져 있어요. 자, 근데 저도 정해야죠. 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저도 안진걸 소장한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3개 정당을 놓고 고민하시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한 당은 좀 빼주시죠. 2개 정당 중에서 고민하시고 아. 1개 정당은 좀 빼주시고 빼달라고 어느 정당을 뺄까요? 뭐 그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1개 당은 빼고 예. 2개 당에서만 고민해서 정말로 범야권 연대가 200석 이상을 얻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안진걸 소장이 움직여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비례대표 46석에 대한 국민적 선택이 몇 석 될 건지 이제 좀 한번 써주십시오. 46개 중에서 그 지역구에 대해서는 일단 송영길 대표 광주 출마하지만 그 배제하시고 요 닦아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오늘 재밌지만 또 어려운 전망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올려주고 계시고요. 지금 어느 정당을 좀 빼면 좋겠다 하니까 또 이런저런 말씀 주시는데 소나무당 화이팅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200석 넘는다는 말씀 그리고 어느 당을 빼라는 이 말은 조국당을 빼라는 것 아니고요. 민주당도 빼라는 말도 아니고요. 소나무당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당 정도 빼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견이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비례 의석 수만 쓰는 거면 전체 의석수를 쓰는 겁니까? 46개에서만 46석 중에서 자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안진걸 소장 오니까 진행자가 굉장히 혼미한 상태에서 방송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려주셔서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좌우정도 합작 이렇게 집회할 때 늘 변희대 대표와 안진걸 소장이 손을 잡고 함께 했는데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길래 실제로 두 분 다 만나보니까 누가 그래요? 않았고요. 다만 방송을 이제 잠깐 스톱한 게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한 번 더 손한번 잡고 또 좌우정도 합작 연대의 원래 가치와 철학을 함께 담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도 모셨고요. 자, 우리 변희대 대표부터 먼저 보여주십시오. 자, 소나무당 9석, 국힘 15석, 조국 7석, 민주당 15석이다.
야, 이게 이제 지금 예, 일단 설명해 주시죠. 저희 소나무당의 지금 비례 후보가 지금 9명이에요. 아, 비례후보 9명입니까? 예, 근데 이제 한 20% 정도 목표로 한 열석을 했는데 그럼 열석을 해도 어쨌든 9석이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저는 조국 신당보다 소나무당이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도 없다. 예, 예. 라인업이나 이 투쟁력 봤을 때 예. 현재 조국 신당에 넘어가 있는 표는 대부분 민주당 표가 많이 넘어가 있는데 결국 가게 되면은 결국 민주당은 다시 돌아갈 거고 네. 조국 교수와 그 라인업의 자체 그래도 인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거랑 비교했을 때 소나무당하고 한 9대7 정도 나오면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 국힘을 지금 15석을 해놨는데 이게 또 변수가 있는 게 국힘에 지금 이 윤석열이 아마 저는 출당될 수 있다고 봐요. 조금 네. 전에. 이 출당되는 과정에서 분화가 되면은 오히려 저 국힘 쪽에 있는 뭐 전광훈이라든지 이런 정당이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요건 15석은 좀 유보적인 거고 예. 민주당은 그렇게 표를 많이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 지역에서 많이 갈 때이기 때문에 이 찍는 사람들도 굳이 이렇게 다 민주당은 올빵 몰아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한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자, 안니걸 소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썼다. 아니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도 돼요. 아이, 이게 지금 학교에서 그 자격 시험 치는 건 아니니까. 예. 자, 이게 하나가 우리 모자른데? 안니걸 소장이 했던 거 이게 카메라로 45네. 하나만 이렇게 좀 원샷으로 아직도 잡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45야. 31, 42. 16. 죄송합니다. 46으로 맞췄습니다. 시간으로 이제 가봐야 아니 오늘 재밌지만 굉장히 자, 안니걸 어렵기도 소장 하네요. 예, 한번 예. 자 올려주시고 말씀 주시죠. 민주연합이 조금 더 15석. 분발하면 15석, 국힘이 국힘당이 그래도 국힘당이 비례에서는 16석. 제일 많이 얻을 예. 것 같아요. 압도적인 아니지만 예. 안타깝지만 30% 안팎 꾸준히 나오니까요. 예. 조국 신당이 지금보다는 11석. 빠질 겁니다. 예. 민주연합으로도 상당히 갈 거고 일부는 소나무당으로 올 거라 봅니다. 예. 3년은 너무 짧다, 3년은 너무 길다가 아니라 즉각 퇴진 탄핵을 외쳐야죠. 예. 그건 제가 주장하는 바니까요. 그다음에 격신당이 한 석 정도는 얻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준석을 봐서라도. 예.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은 못 얻을 것 같고요. 소나무당이 3, 4석? 근데 지금보다 좀 이제 송일래님이 나오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송 대표가 안 나오더라도 한 3석 정도는 두세 석? 서너 예. 석? 사이까지는 저는 올라갈 하여튼 봅니다. 예. 3석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송 대표가 즉각 퇴진과 나오면 탄핵을 잘 주창했을 때 예. 그거에 대한 상당 매력이 있잖아요. 예. 어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노예 변호사 너무 한번 작아서 볼까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일단 노예 그냥 저는 변호사도 그냥 대충 한번 예. 한번 좀 말씀 주시죠. 네. 비슷하네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국민의 미래? 그렇죠? 예. 거기가. 자, 이제 국민의힘의 17석. 네, 17석, 민주당이 민주당이 13석, 조국신당이 7석인데 7석. 왜냐하면 조국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나오긴 예, 예. 했는데 그게 이번에 국민경선하고 비례 예. 순번 뽑느라고 사람들이 좀 고무돼 있어서 그런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개혁신당이 3석,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2석, 예. 소나무당이 3석,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가 1석 이 정도로 지금 제가 정리했습니다. 예. 새로운 미래라고 하면 이제 이낙연 이낙연 신당에서도 예. 그렇게 된다. 네, 저는 사실은 저도 우리 변 대표처럼 소나무당은 9석 하고 싶은데 이제 예. 현실을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예. 그냥 잘 찍어주세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다당대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왔다고 다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그렇죠. 같고. 이렇게 되면 예. 보세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20석이거든요. 예. 나머지가 이제 26석이 비례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이제 선전하고 그러고 또 여기 녹색정의당이랑 이런 데서 조금 선전하고 그러면 소나무도 두 석이 지역구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동접자 수가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 4,900명까지 올라갔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역전용사들 한 3주 정도, 오늘 4주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참여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히 5천 말씀드리고요. 명이 안 넘어갔군요. 저 아직도. 동료 시민 여러분, 동료 시민님, 김재희님, 블루라인님, 범원온다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보니까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이 공천을 잘했다. 국힘은 안정적으로 간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알맹이 없는 공천이었고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더 내분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 대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길로 가면서 뭔가 대통령실과 국힘이 엇박자를 내는 수준? 아니 좀 더 넘어서서 이상하다.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한데 이것이 지금 현재
총선을 20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조수진 변호사가 서울 강북을 지역구의 전략 후보로 결정되면서 지금까지 이재명 사당화 그리고 친명과 비명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도 싹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어느 한쪽은 질서 있게 정리를 하고 어느 한쪽은 오히려 질서 있는 정리에서 무질서 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점 아시고요. 저희들 잠깐 광고 보고 다시 돌아와서 노영희 변호사의 소나무당 입당과 관련된 특집 방송을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왜 소나무당에 입당하는가? 소나무당 얼마나 선전할 것인가? 그리고 소나무당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텐데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노영희의 진면목 지금부터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반갑고 좋습니다. 지금 4,000명 넘는 우리 서픽스 동시 접속 애청자 여러분들 저희들의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유기농 베이커리 카페 광화문 살롱이 대구점을 오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구 죽전 예거리 용산자이 1층에 초대형으로 베이커리 카페가 오픈됐는데요. 대구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 죽전 예거리 용산자이 아파트 1층에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정말로 맛있는 빵과 커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연인들 친구들끼리 가면 매우 좋은 공간이니까요. 광화문 살롱 꼭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미 예고해드렸던 노영희 변호사가 소나무당으로 전격 입당을 하고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와 우리 제작진이 같이 노영희 변호사를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 변호사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노영희 변호사 왜 소나무당에 입당하게 됐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윤석열 정권이 너무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게 좀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줄 그런 당을 사실은 원했는데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이 세 당의 라인업을 보니까 소나무당이 제일 투쟁력도 강하고 정확한 거예요. 메시지가 심플하고 특히 변희재 대표나 최대집 이 회장 그 전 의사협회 회장이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거리투쟁을 여러 번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저는 이제 매우 바람직하고 그분들의 메시지가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좀 극우나 좀 보수 쪽에서 행동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저는 민주당의 전선을 좀 넓히고 선택지를 좀 넓히는 의미에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좀 들어가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나무당에 같이 합류해서 좀 움직임을 좀 크게 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들게 됐죠. 아주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주위에서 격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 원래 정치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비례대표나 이번에도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죠. 또 조국신당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하면 민주당에서는 전에부터 노영희 변호사를 영입하겠다. 또 이번에도 마지막에 서울 특정 지역에는 거의 전략공천 후보로까지 갔다가 자,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좀 거절 또는 뭐 상황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했는데 네네. 민주당과 소나무당 또는 노영희와 민주당 요 부분에 대한 관계 정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민주당 되게 좋아해요. 네. 예전부터 저는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큰 정치했고 우리나라 이 독재와 싸워서 이겨나갔던 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좋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선구자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아하고 저희 집안 종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도 좋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발전시키고 이 다른 사람들하고 기득권들하고 이제 싸워나가고 이런 모습이 되게 좋았고요. 지금도 현재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는 지지하고 현재 또 이재명 대표도 지지해요. 다만
이 전선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싸움을 할 때는 조금 힘이 있게 뭔가 좀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정권에,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 180명 있었던 이번 정권은 좀 답답하고 고구마 넝쿨 같은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민주당이 조금 특히. 아무래도 이제 정당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고 조금 뭐 내로남불하거나 위선적이지 않고 좀 진솔한 당이면 좋겠다. 솔직한 당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저는 좀 약간 소수당에 맞는구나. 그리고 좀 신생정당에서 오히려 제 뜻을 펼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의리 때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했었었고 사실은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변희재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이거는 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약한 이 울타리를 가지고 싸우는 이분들은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내가 없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래서 좀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 W 힐링님께서는 영희 언니 어린여다, 국민의 리더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고요. 그 소나무당에 잘 갔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물론 이제 주위에서는 왜 민주당에 남아 있지 않고 소나무 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몫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정권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이 범위를 넓히는데 소나무당이 확실하게 기여하겠다는 일단 마음을 먹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면 못하시는 대로 이해하면 이해하는 대로 박수를 좀 크게 쳐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변희재 대표 이제 나와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옴으로써 지금 손혜원 의원 그리고 우측에는 변희재 대표하고 최대집 회장 그리고 좀 좌측에는 노영희 변호사 이렇게 하면서 균형감을 굉장히 가지고 소나무당이 제대로 이번에 한번 싸울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정점에 송영길 대표가 있으면 천하무적 되겠는데 그리고 정말로 결사항쟁을 할 수 있는 멤버들이 다 모였다. 독수리 오행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례 대표는 목포 지역 출마를 갔기 때문에 이제 목포에서 승부를 하게 되고 손혜원 의원은 선거 홍보 총괄이에요. 네. 그 업무가 뭐 디자인, 뭐 사진,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스피커 하나 가지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영길 대표도 감옥에 있고 네. 저 혼자 스피커를 하게 되면은 저는 어쨌든 소나무당의 우측 날개입니다. 예. 우측 날개여서 제가 공약도 국회에 입성하면 오른쪽 애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탄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쫓겨난 태극기들 잡아가지고 이 탭을 터트려서 탄핵시키겠다니까 어쩔 수 없이 우측 라인이고 민주당보다는 오른쪽 그 세력을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어쨌든 민주당이 가장 큰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발언들을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예.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저 혼자 자꾸 스피커라서 그런 건데 노영희 변호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왼쪽 스피커로 이제 잡을 수가 있죠. 앞으로 네. 균형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저 노영희 변호사한테 예. 아마 저희 쪽에 정철승 변호사부터 여러 명이 다 계속 연락을 했었어요. 저도 뭐 얼마나 연락을 많이 받았는지 뭐 추측을 하는데요. 달달달 볶일 정도로 지금 소나무당에 노영희 변호사가 없으면 갈 수 없다.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비례대표 후보로 되어야만 총선을 승리로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 뭐 전직 국회의원한테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은 결정 잘하신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 네, 저는 이제 마음을 정확히 정했고요. 잘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를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많이 도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그 교도소에 구치소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좀 자유롭지 못할 때 누구라도 좀 도와서 이런 상황을 좀 타파하는 어떤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민주당하고 저는 전선을 같이 넓혀주는 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저는 송영길 대표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대선 때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그 도와서 유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테러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는 지역구가 원래는 송영길 대표가 오랫동안 거기서 터전을 닦았던 곳이기도 한데 본인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물심양면으로 서로 이해도 많이 하고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이 노력하는 사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도 본인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부인이 남영신 여사가 열심히 또 운동하시고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 이런 걸 네. 보게 되면 아 그분이 인생을 잘 살았구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투쟁력 있는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시너지 있게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요. 특히 소나무당도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 가입을 하시면 내일 아침 9시죠? 내일 아침 9시부터 저희가 비례투표 그러니까 순번을 정하는 그런 비례투표를 하게 됩니다. 1인 2표를 행사할 수 있어 남자 1명, 여자 1명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소나무당 입당하셔서 내일 아침 9시부터 실시되는 이 당원들 간의 이 투표를 통해서 비례 순번을 좀 정하는 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제가 지금 그거 하나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오늘 밤 12시까지 소나무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당원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내일 오전 9시부터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는 투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당원이 한 17,000명 정도. 아니 늘었어요. 2만 명 정도 됐어요. 2만 명이고 네. 오늘 밤까지 하면 이제 2만 몇천 명이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9명이 이제 출마를 한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늦게 들어와서 뭐 지명도는 뭐 유리하지만 늦게 들어와서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늦게 그렇죠. 들어와서 이제 네, 불리하지만 당원을 노영 당원을 제가 많이 가입해 주셔야 돼요.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한 열흘 전부터 이제 당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당원 모으라고. 예, 제 각 커뮤니티에 당원을 모집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노영희 변호사는 그걸 못했잖아요. 전당원이 그럼 1인 1표입니까? 아니면 1인 2표를 합니까? 남자나 여자라니까 사실상 1인 1표는 똑같은 거죠. 1인 2표로 이제 일단 뽑는다고 보면 되고 내일 낮 12시입니까? 노영 변호사 입당식을 합니까? 네, 입당식을 내일 낮 2시에 이제 지금까지 들어오신 이제 1차 인재 영입된 분들 예. 말고 나머지 분들하고 같이 이제 하기로 했고요. 예. 많은 그 유튜브나 또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오셔서 좀 환영을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소나무당이 얼마나 시간이 없냐면은 원래 입당식 하고 이 비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예, 예. 비례 투표 하면서 입당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긴급한 상황이 생겼고 정말 창당 과정에서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만들었고 지금도 굉장히 초스피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지금 이제 한 4,500분 지금 동시 접속 보고 있고 오늘 밤 새도록 이 방송을 들면 아마 최소 15만 명 정도가 15분 이상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두 분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소나무당의 정체성이 뭐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거기다가 호남이라는 또 지역도 있다. 그럼 지역 정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진보 정당이냐? 송 대표가 대표인 건 알겠는데 이게 정당의 성격이 뭐냐? 이렇게 해서 질문하면 변 대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일단 벤처 정당의 특성상 예. 이 종합 메이저 정당을 좀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당을 해보니까 가장 우리가 잘하는 것 장점을 위주로 이게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 기반이다, 우리가 호남 정당이다? 아니 그건 아니고 소영길 대표가 어쨌든 이 감옥을 탈출하다 보니까 지역 출마 말고는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소영길 대표가 광주에 출마하다 보니까 이 최재 대표는 목포에 출마해서 호남에다가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남 기반 정당 그건 아니에요. 우리 쪽에 강점이 그거라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만드는 목적은 일단 원천적으로는 윤석열 퇴진을 가장 빠르게 앞당기겠다. 우리가 조국 신당이나 민주당보다 한 2발, 3발 먼저 나가서 최대한 빨리 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그리고는 이제 소영길 대표의 정치적 기반, 소영길 대표 정치의 기반으로 좀 만들어서 나중에 아마 윤석열 정권에 퇴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범야권과 같이 개편되면서 이제 합쳐지겠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 노영 변호사도 이제 지금 입당할 때 실제로 좀 그래서 걱정했던 아마 게 그 최대희 대표 같은 경우는 송 대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퇴진하면서 우리가 보수를 끌어당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보수 쪽으로 갈 겁니다. 예, 가면서. 예. 자, 그러면 노영 변호사 이제 저기 가면서 보수 쪽 인사들도 있다. 현장 활동가라는 거 다 인정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색채를 가지고 이제 뛰어들어가는데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노영 변호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변희재 대표나 최대집 회장이 있는데 가느냐 이것도 솔직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도 친민주 세력이고요. 지금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저는 언제든지 민주당에 그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보낼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대집 뭐 회장이나 변희재 대표가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 비리 그리고 사실 거짓말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면서 그래서 그들과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좌하고 우가 그렇게 명확히 가려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서로 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이념적으로 막 여기하고 여기가 배타적으로 절대 섞이지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가장 해야 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을 우리가 바로잡고 이 윤석열 정권을 빨리 퇴진시키고 문제 있는 것들을 좀 올바르게 만들어서 사람다운 좀 정치가 행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 그러면은 저는 생각이 조국 혁신당은 이미 이제 출발을 좀 많이 했으니까 너무 빨리 뭐 많이 지지율도 했죠. 예. 높아졌고 실제로 당원도 뭐 10만 명 이상 가입을 했는데 지금 소나무당은 이렇게 출발을 하면 대체로 이제 경쟁 구도로 따지면 어떤 정당과 경쟁을 하느냐 또 비례대표 투표를 해서 획득할 표는 대충 한 어느 정도로 목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서 있습니까? 아니 어떤 정당과 오늘 어차피 뭐 오너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분 생각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정당 경쟁하느냐 목표가 어차피 윤석열 조기 퇴진이니까 조기 퇴진을 잘할 수 있는 걸로 경쟁하겠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조국 신당은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은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 신당 찍어라. 저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가장 우리가 제일 잘 싸울 수 있으니까 윤석열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지역은 많이 안 내니까 지역에 광주에서 송대표 지역구 있으면 송대표 찍고 그리고 소나무당 찍고 이 정당도 뭐 나누지 말자. 우리 제일 잘할 자신 있으니까 윤석열 보기 싫은다 우리 찍어라. 그러면 전 다른 정당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경쟁 체제로. 그리고 그런 경쟁 체제 하다 보면은 저는 글쎄 우리 비례 정당끼리만 봤을 때 지금 민주당 라인업 나왔잖아요. 네. 뭐 솔직히 제가 아는 사람은 서성만하고 용해인밖에 없더라. 둘밖에 없는데 어쨌든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는 각자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싸운 분들이지만은 윤석열 퇴진 위해서 중앙 싸운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재인 정권의 이 재직자 출신들이고 그래서 라인업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잘 그거 싸우- 믿고 찍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잘 싸울 수 있다. 이걸 믿으면 이제 소나무당 찍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아예 공약을 제가 1년 공약을 냈었습니다. 1년 안에 쫓아낼 거고요. 예. 제가 1년 안에 쫓아내면 저는 다시 미디어치라는 언론사로 복귀를 할 거고 예. 못 쫓아내면 제가 공약을 못 지키게 되니까 책임지고 그만두겠다 해서 저는 임기를 1년으로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변희재 대표는 일단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국회 예. 입성하더라도 1년 정도 임기만 채우고 어떤 경우도 1년이 되는 거죠. 쫓아내도 1년이고 못 쫓아내도 1년이고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선계 받는 분은 그 다음에 예.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예. 선계를 받게 예, 되는 그렇게 되죠.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이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당이든 정철생 변호사가 자기 글을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상한 정당이다 소나무당은 그 국회의원 하겠다고 비례후보 나선 사람들이 전부 다 1년 안에 그만두겠다. 나 금방 그만둘 거야. 라는 말을 막 서슴없이 하고 있다. 왜 그러냐?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한 것에 만족한다라는 뜻이 되고 다른 어떤 종류의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무책임하다 욕하는데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 절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1년 안에. 절실하게. 예, 제가 말을 책임지겠다는 거고 손혜원 의원은 목포시의원 출마를 목포에서 계속 공언해 왔었어요. 예. 목포 지자체를 안 때려부수면 이건 목포할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약을 지켜야 되는데 중간에 국회의원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도 제 확신을 믿어서 충분히 1년에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자기도 같이 그만두겠다. 어차피 목포시의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무책임하다고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무한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무한 책임지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노영희 변호사가 국회 입성하면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안 그만둬요. 손혜원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 의원 그다음에 1년 안에 뭐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서 공언하는 건 좋은데 소나무당도 책임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당 대표나 그럼요.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움직이는 당이기 때문에 또 책임을 끝까지 유지할 분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두 명입니다. 예,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손혜원 의원하고 저 두 명입니다. 두 명이고 다른 분들은 어쨌든 그 당을 네, 지키도록 4년 단축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자, 현실적으로 3% 얻어야 의석이 한 석 또는 두 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늦게 뛰어서 변 대표 3% 나올 수 있습니까?
3%는요, 2월 말에 리서치뷰 조사에서 송영길 신당으로 3%가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조사 보니까 뭐 2.6, 뭐 4 나오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중앙당 등록이 오늘 됐습니다. 예, 오늘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쯤 여론조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도 3%는 나오고 있다고 보고, 5, 6, 7, 8, 9, 10, 뭐 수십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가장 우리 큰 변수는 소형기 석방에 저희가 이제 총력 투쟁하고 있는데, 예. 그 석방 여부에 따라서 올라가는 속도도 많은 변수가 되겠죠. 자, 오늘부터 그러면은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 소나무당 이름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소나무당 못 들어갔어요, 여론조사. 못 들어갔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소나무당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부터 소나무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처음 공개되는 소나무당의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예. 노임 변호사가 볼 때는 좀 더 냉정하게 3%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저는 그거는 사실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예. 유권자 수가 한 4,200명 예. 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총선의 투표율이 보통 60에서 65% 정도 되거든요. 65% 정도. 예, 65%라고 치게 되면은 한 280만 2,800만 명 정도. 예, 2,800만 명 정도가 이제 실제 투표를 하러 온 예.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3%를 얻어야 되는 예. 거잖아요.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 표 정도를 얻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100만 표 조금 안 되게 얻으면 예. 되겠죠. 근데 어쨌든 두석이라도 받으려면 100만 표를 받아야 되는데 예. 사실 100만 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반장 선거 나가서도 누가 저에게 표를 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솔직히 예. 말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구를 조금 할 수 있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정당이고 우리는 이렇게 힘을 쏟을 수 있는 정당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좀 믿어달라.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민주당 지역구에서 찍으시고 비례에서만 조금 걸러주시면 좋겠다. 특히 비례에서는 제일 힘을 가지고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좀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너무 많이 좀 가족들이 좀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동안에 이 정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면 좋다. 또 실제 그분이 탄핵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분이 탄핵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잘 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찍으셔라. 그분의 당을 찍으시면 된다. 다만 우리는 그들과 별개로 그들이 차지하지 않는 측면에서의 우리들의 몫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믿으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를 찍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300만 표 정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던데 그게 그러면 한 이제 10% 정도. 본인이 이제 열린민주당 때 150만 표 해봤기 때문에 예. 그때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계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손혜원 전 의원의 경험으로 지금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난번 열린민주당 때 국회의원 3명을 이제 배출했지 않습니까? 150만 표로 3명 나왔어요. 김의겸 의원 그리고 지금 김지대 의원, 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 이 세 사람을 150만 표를 그 당시에 얻었는데 이번에 만약 본인과 자 송영길 대표가 있고 본인 그리고 변희재 대표, 노희 변호사가 이렇게 삼각편대 그리고 최대집 회장, 송영길 대표까지 독수리 오형제가 되면 300만 표 받을 수 있다. 만약 300만 표라면 10% 갈 수 있는 거고 10%면 5석, 6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저를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결과로서 증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이야기해서 맞아요. 너무 강하게 약간 얘기했어요. 의심스럽기도 하면서 이거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린민주당 때하고 이제 우리가 단점은 시간이 네. 절대적으로 없었다는 거. 네. 예, 그냥 그 문제가 하고 이제 송 대표가 감옥에 있다는. 근데 아마 이제 석방이 되는 경우는 저는 뭐 쉽게 손혜원 의원 목표는 달성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곤지암 베이스님은 이제 의사 플러스 반윤 보수 집단 플러스 친 송영길 플러스 중도 이렇게 모이면 표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희한합니다. 방송이 지금 이렇게 막바지에 특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동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소나무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나 지지 또 실제 소나무당이 뭘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들어보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자꾸 조국 신당을 같은 벤처 정당에서 그런데 민주당은 메이저 정당에서 그런데 좀 저희가 단어가 좀 구체적이에요. 거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좀 불편하지만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민주당과 변희재 대표가 뭐 절연을 했다. 안진걸 소장과 멀어졌다. 저는 뭐 이런 민주당과 뭐 관계가 있었던 적이 저는 제가 보수 운동객인데 민주당과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애초에 관계가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 안진걸 소장도 오늘 이제 전 방송에 나와서 변 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댓글로는 엄청 많은 분들이
두 분이 다시 화해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아까 제가 방송 때 얘기했는데 저하고 안 소장하고 1년 이상 촛불 태극기 윤석열 퇴진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스피커 한 대여섯 명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컷오프로.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는 최소한 이 보수 참여자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네.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민주당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싸운 사람들을 컷오프 시킬 수 있냐. 그러면서 저희하고 안진걸 소장하고 책임지는 과정에서 방송을 하던 거를 중단했던 거죠. 자, 그런 부분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또 받아주시면 아무 문제 없다. 원래 큰 틀에서 하기로 했던 그 반윤정선 윤석열 퇴진은 이제 한마디로 태극기 촛불 집회가 아니라 이제 예. 총선 선거로 다시 이제 우리가 재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같이 뛰고 있는 거고, 저희는 바로 이제 수요일부터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대국민 설명회를 시작하는데, 네. 이 태블릿 조작 범죄 행위, 예. 그리고 뉴탐사에서 그 청담동을 다 파헤쳤다고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뉴탐사의 청담동, 그 소영길 대표가 고발해 놓은 그 고발 사주 사건 이 세 가지로요. 서울에서부터 이제 윤석열 범죄 행위를 널리 알려서 국회 입성하면 바로 이 범죄 행위로 바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네. 자,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이제 이 문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만약 석방이 된다면 보석 신청 중이고 한번 이제 그 법원에서 뭐라 그럽니까? 법원에서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송 대표가 만약 출소를 한다. 출소도 아니죠. 뭐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폭발력이 상당할 것이다.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방 전망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리적으로 따져봐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에 있어서는 이 먹사연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어떤 후원이나 지원을 받았다.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먹사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받아서 이 송영길 대표에게 뭔가 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제가 솔직히 법리적으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돈봉투를 전당대회 할 때에 뭐 받아가지고 문제가 됐다라는 게 이제 요점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래서 돈봉투와 관련된 것들을 압수수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먹사연의 뭐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가지고 또 이제 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석방하는 게 맞다 이게 봅니다. 하지만 제가 그 판사님의 성향을 봤어요. 이 허경무 판사는 그 돈봉투 관련해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석방해 준 예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6개월 연장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사실 석방해 준 거고 그 전에 강래구 수자원 공사사장 같은 경우는 석방해줬다가 이제 판결에서는 다시 유죄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은 이번에 무조건 보석이 될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고요. 제가 송영길 대표의 변호인하고도 오늘 통화를 했고 그 부인인 남영신 여사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전망 자체는 좀 밝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따져보게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 너무 밉보여서 이 사람을 내놓으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안 내보내주는 쪽으로 하겠지만 그게 판사님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어서 저는 지금 희망을 조금 일단 가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석방이 되면 언제쯤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후보자 등록이 21일, 22일인데 그 직전에 석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예. 그러니까 판사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진짜 출마하는지 보자. 정말 후보자 등록까지 하는 거 보고 한다 그러면은 21일 후보자 등록한 뒤에 석방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21일, 22일 지나면 어쨌든 그날이 지나면 석방 여부가 결정이 나서 만약에 결정이 나- 석방해 주는데 뭐 4, 5월에 석방해 준다고 이거 웃기는 얘기 선거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각을 시켜야지 빨리.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 아직까지 기각을 안 시킨다는 얘기는 판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겠죠. 실제로 이제 선거에 미칠 영향은 엄청나게 큰 거죠. 송 대표가 만약에 석방이 됐다 이러면 이제 선거 판도가 좀 확 바뀔 수 있지 최소한 않습니까? 지금 그 자기 지역구 선거는 바로 한 번에 지금 선거 운동이 사실상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모님이 혼자 뛰고 있는데 이 소영길 출마한지도 모르는 사람 천재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석방되면은 지역구 선거는 뭐 단번에 엎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목포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당연히 정당수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뭐 저희 선거 전략에서 송 대표 석방이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이고 막바지에 어쨌든 민심을 흔들 수 있는 키포인트는 송영길 대표가 있다 이런 것이고 저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송영길 대표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널리 알려져 있는 돈봉투 사건을 배후에 조정했다거나
인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라고 했습니다. 개인 사단법인이 사단법인의 후원금을 내어서 그 사단법인이 운영이 되었는데 그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검찰에서 잘 쓰는 말로 별건 수사에 의해서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어서 이 부분은 가려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송 대표까지 나와서 하면 더 좋겠지만 못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의 조건과 상황에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거냐. 다른 정당은 정당의 등록, 창당, 그 다음에 영입, 1년의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마무리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딱 20일 정도. 자, 어떻게 아까 국민을 설득할 거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제가 할 거, 손혜원이 할 거, 뭐 노영희 변호사가 다 다를 텐데 하여튼 저는 이 뉴탐사 강진구 기자하고 정철수 대변인하고 윤석열 이 조기퇴진을 위한 범죄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 이걸 쭉 달릴 겁니다. 전국으로 네, 존재합니다. 일단 서울 시작해가지고 주로 이제 목포, 광주를 중심으로 대구까지도. 왜냐하면 태블릿 문제는 지금 저기 도태우 씨가 제 태블릿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랑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범죄 행위를 널리 알려서 국민들에게 아 진짜 소나무당이 국회 들어가면 끌어낼 수 있겠구나. 그거 네. 알리는 게 이제 제 역할이죠. 자, 노영희 변호사 내일 입당식하고 오늘 사실상 입당을 결정했고 입당을 이제 그렇죠. 마쳤는데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는 지금 남아있는 20일 동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외치고 끌어내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희망도 많이 가졌었는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현재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옴짝도짝 못하게 꼭 그분들을 붙잡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몇 가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저는 정말 좀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맞다고 보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작업이라는 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특검이 관철되기만 하면 저는 이게 판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명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범야권 200명. 예, 범야권 200명. 왜냐면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180명 가지고 뭐 했냐고 자꾸 그러지만 18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한번 행사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1년 동안 기다려서 패트에 올려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주시고 몰아주시면 좋겠다는 당위성을 좀 설명을 좀 정확히 하고 싶고 네. 실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범야권으로 묶여서 200석이 넘어가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민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이분이 그렇게 특검법을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법안을 다 거부하고 예를 들면 간호사법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간호사들이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 법은. 우리 간호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 이 법으로 그냥 만들어달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그렇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되네 안 되네 말이 많더니 의사들이 이번에 파업하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간호사법을 제대로 뭐 다시 해주겠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이렇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을 수 있게 그러니까 휘두르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정말 200석 이상을 만들어줘가지고 국민 무서운 걸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전 이 말을 꼭 좀 여러분들께 설득을 하고 싶어요. 와,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정치인 수준으로 이렇게 막 논리 있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되어 있던 국회의원이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어 아닙니다. 있던 국회의원의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견이 달리 나오지만 잘 골라서 판단하시고요. 저희들이 스픽스에서 소나무당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누구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마음먹는 분에게 기회의 공간은 제공해야 하고 그 기회의 공간을 제공받는 사람은 더욱더 국민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4,700분이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관심 좀 소나무당 가져주시고요. 조국혁신당도 관심 가졌듯이 또 그분들을 좋아하시면 박수 보내주시고요. 또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만드는 세력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줘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담기고 그 국회에 담긴 목소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 더 한 발짝 더 전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소나무당을 열심히 세워서 국민들께 평가받겠다고 하는 이 두 분께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 함께 박수 보내주시면서 변희재 대표의 선전
노영희 변호사의 내일 입당과 선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대한민국과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이 다 함께 우리 제작진 두 분도 함께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구독, 좋아요, 미디어워치도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의 노영희TV도 구독해 주시고요. 스픽스도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에 하면 함께 용사들 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